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히스토리 담당하고 있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AP 히스토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게 처음 가르쳤던 것이 이제 2006년 외대부고 국제반 지도라고 나와 있죠. 그때였으니까 거의 지금 20년을 벌써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20년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AP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었다고 자부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축적된 이 쌓인 노하우를 이제는 좀 보다 많은 학생들과 더 나누고 싶다, 그런 욕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뭐 20년, 앞으로도 한 20년 더 가르치면서 내가 가진 것들, 노하우를 다 풀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라도 과연 저 사람에게 우리 자녀를 맡겼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수업을 이끌어갈까, 어떤 점이 좀 배울 만한 점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마침 이번 기회에 당신이 수업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맛보기를 할 수 있게 한번 샘플 영상을, 홍보 영상을 찍어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AP History에는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World History, US History, 그리고 이 두 과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가 적긴 하지만 European History도 이제 가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이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전체 막 30몇 과목 정도가 되는 그 AP 전체 과목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다음에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이렇게 발표가 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놨죠. 자, 문과 과목들 중에서는요, 정말 그 악명이 진짜 높은 English Literature, 요거 하나를 제외하면 히스토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다행히 난이도 면에서는 뭐 피직스나 케미스트리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 그 스터디 타임,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 노력, 이거는 뭐 3대장이죠. 이 3대장을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그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강의에서, 특히 이런 어떤 학원 강의에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의 강의를 소개할까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자, 지금 10대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히스토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걸까요? 과거에 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알아야 될 사람이 있고 한데, 그것들이 그냥 단지 어떤 지적인 호기심의 차원에서 내가 특별히 어떠한 시대나 어떤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벌어진 일들을 한번 탐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거라면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취미생활로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금쪽 같은 10대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히스토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학생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대체로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통용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 way of thinking 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원래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문명의 발전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추적을 해봐야 지금의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히스토리를 가르치는 거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최대한 가까운 상황, 가까운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AP 히스토리에서는 지금 그 월드, US, 유럽 할 것 없이 이제는 Ancient Period나 Middle Ages 같은 경우는 거의 안 가르쳐요. 거의 안 가르치고 Modern Period,
얼마나 뭐 1450년까지 잡느냐 아니면 1200년까지 잡느냐 뭐 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도 이제 최대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가까운 시대의 역사를 좀 자세히 공부를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컬리지 보드가 아니라 이제 그 역사 그 교과를 이제 구성을 하시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 모던 에라 이 모던 에라를 제일 먼저 열어젖힌 게 아무래도 유럽이겠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사실 그 밟아왔던 길이 그게 모더니티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추적해 가는 것이 뭐 유러피안 히스토리는 물론이고 월드 히스토리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유럽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한 14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르네상스부터 뭐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에서 네이션 빌딩을 거쳐서 인라이트먼트의 시대를 지나서까지는 뭐 오늘은 패스하고 제가 오늘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시빌 레볼루션입니다. 시빌 레볼루션. 시빌 레볼루션. 시민 혁명.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그 과정이 시빌 레볼루션이죠. 우리는 지금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는 그냥 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뭐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려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개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생각은 여기서 나왔겠지. 근데 그 생각이 현실화가 되는 게 바로 이 과정이겠지. 그래서 이제 시빌 레볼루션의 어떤 배경이 되는 사상이나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또 그로 인한 변화가 어떤 것이 나타났는가, 이런 것은 어느 히스토리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또 제일 먼저 이러한 과정을 밟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가 영국, Glorious Revolution.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미국, 1776년에 American Revolution. 그리고 세 번째가 프랑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뭐 빠르면 17세기, 뭐 늦어도 18세기 말, 이때 제일 먼저 시빌 레볼루션을 일으키고 정부의 형태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쭉 산업화와 각종 발전을 이제 밀고 나간 끝에 이 유럽 문화권이 19세기에 이제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developed world, 선진국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고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들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좀 늦었지만 좀 더 늦었느냐 아니면 덜 늦었느냐의 차이일 뿐 바로 이 과정을 이제 따라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여기에 이제 성공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도 있고 아직도 이 과정을 못 밟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뭐 이제 이런 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시빌 레볼루션의 정신을 가장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항상 결론이 이거라고 나더라고요. 자, 이거 보시면요, 왼쪽에 지금 이 세 명은 미국의 Founding Fathers라고 이제 흔히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이제 식민지였다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큰 활약을 보였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제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의 이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이 정도 얼굴은 다 알아봐야 돼요. 다 알아보고 뭐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어떤 뭐 카툰 뭐 아니면 어떤 뭐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정도까지 갑니다. 자, 이 세 명이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원래는 2명이 더 있는데 별로 안 유명해서 그냥 뺐나 봐요. 이 5명 정도의 어떤 커미티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 커미티에서 발표한 문서가 바로 이거예요.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자, 이 Declaration of Independence가 1776년 7월 4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 기준을 76년으로 삼고 미국의 Independence Day가 July 4th인 거죠. 자, 근데 요거 아마 토머스 제퍼슨이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제퍼슨이 당시에 이 커미티의 제일 막내고 좀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아, 막내야, 네가 써가지고 와. 일단 써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거 보고 토대로 의논을 하자.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토머스 제퍼슨이 써내려간 그리고 그 뒤에 거의 고쳐지지 않았을 것 같은 이 디클레이션의 이제 내용이 제일 앞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빌 레볼루션의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끊어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실래요?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유명한 문장 기억나시죠?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사고방식, 이러한 개념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 우리 natural rights라고 불러요. 아마 그 이 수업 이전에 저랑 같이 인라이트먼트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존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를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로크가 주장했던 개념이고 사실은 토마스 제퍼슨이 여기에 쓴 문장이 존 로크의 그 유명한 논문을 거의 따온 거예요. 이제 거의 따왔는데 로크와의 차이는 life, liberty까지는 똑같아. 근데 그 뒤에 로크는 property rights를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토마스 제퍼슨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니까 좀 더 멋진 말로 좀 바꾼 거죠. 근데 멋진 말이 진짜 멋진 것 같아요. The pursuit of happiness. 그렇죠? 우리가 property rights를 보장을 받아야 되는 이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이유, 그 결국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natural rights의 개념을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이거는 그냥 진리로 받아들인다 하는 거지. 이것이 근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그러니까 government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이 왕에게 부여해 준 그런 뭐 governing 해라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 government에 governed 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런 natural rights를 최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서 하나의 authority를 만들어낸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 authority에서 지켜라라고 법을 만들면 우린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 이 authority에서 government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아유 뭐 아까워 죽겠지만 그래도 내야 돼. 안 내면 역시 감옥 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의 자유가 제한되는 나의 권리를 그렇게 기꺼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도 그 authority가 있으면 내가 어디서 억울하게 뭐 강도질 당하고 얻어맞지 않게끔 지켜준다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서 나의 어떤 그 natural rights를 다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한 거야. 갑은 누구야? citizens. 을은 government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자기가 가진 natural rights의 일부를 내놓는 거지. 희생하는 거지. 그 대가로 을은 갑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돼? 예, 최대한의 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그런 개런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이건 굉장히 세 줄의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역시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뭡니까? social contract라는 거죠. The social contract라고 장작 루소라고 하는 역시 프랑스의 유명한 Enlightenment philosopher가 발표한 책의 제목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제 생각을 하죠. 정부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가를 설명해주는 이론인 거죠. 자, 그런데 자 마지막.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natural rights는 이거는 진리이고 그리고 이걸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정부인데 그 정부가 오히려 인간들을 더 억압하면 이런 나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가 먼저 컨트랙트를 깬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깼는데 국민들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은 없는 거야. 이건 이미 없어진, 이건 파기된 계약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쁜 정부를 몰아내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킬 새로운 좋은 정부를 세워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바로 Civil Revolution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가 되게 먼저 그 수행해낸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영어의 learning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학습은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거야. 선생님하고 앉아서 여러분들은 배우지. 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습 해야 되겠죠. 습 익혀야 되겠죠. 스스로 익히는 거를 그냥 맡겨두면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숙제를 내줘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스스로의 말로써 스스로의 글로써 한번 정리를 해와 갖고 와봐.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대체로 잘한 친구인데 뭐 이걸 이제 들여다보면서 제가 이제 코멘트도 해주고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하면서 오해를 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 히스토리는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진짜 파랄이 그 단어 공부인 것 같아요. terminologies인 것 같아요. 그래서 historical term을 많이 알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으면 뭐 그걸로 뭐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새로 배운 것을 오래 기억하게끔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숙제들이 이제 쭉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쌓여간 이 그 terminologies, 요 개념들을 이제 조금 몇 개를 더 합쳐 놓으면 그게 이제 짧은 에세이가 되는 거예요. 짧은 에세이. 예를 들어 뭐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그 사상적인 원인을 설명하라. 뭐 거기에 대해서 답하다 보면 거기에 뭐 natural rights, 뭐 social contract, 뭐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뭐 이런 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몇 개 합쳐 놓으면 이제 한 패러그래프짜리 에세이가 되는 거죠. 짧은 에세이가. 자,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자, 이제 이런 패러그래프가 이제 여러 개가 모이면 이렇게 긴 에세이가 되겠죠. 이거 실제로 컬리지 보드에서 그 어느 해인가의 어떤 그 기출 문제에 답한 잘 쓴 친구죠. 만점 맞은 친구의 샘플 에세이를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응용을 한다고 치면, 자 지금 우리는 오늘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을 배웠어. 그럼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의 대혁명을 또 배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 가만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점이 공통적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니? 이거를 이제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아든 학생들이 이렇게 3페이지, 4페이지를 이제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의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적어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AP 성공적으로 이제 고득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AP 히스토리가 국내의 역사 교육과 많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그 역사적인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지식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 역사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같아요. 아마 국내 역사 교육도 다들 그렇게 하고는 싶겠지만 아마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미권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 부분을 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historical thinking 이 역량이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에세이예요. 이 친구가 글 써내는 걸 보면 이 친구의 사고력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식의 수준과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에세이를 쓰게 하는 것을 목표로 매 시간 이제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지식은 제가
효율적으로 전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그것들을 스스로 소화하고 또 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지금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짧은 시간 동안 모든 노하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맛보기 정도는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앞으로 또 보다 많은 학생들과 이제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만나서 즐겁게 공부하는 이제 그런 행복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